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즈 에디터입니다. 이거 지난 주말 사이에 이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두 인물 사이의 이 관계 문제에 거의 전 세계인의 이목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작년 대선 이후로부터 상당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두 사람인데요. 이 관계가 금이 가는 것을 넘어서서 거의 사실상 파국에 치닫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사건의 발단은 이 도널드 트럼프가 제시한 이 하나의 법안, 일명 OBBBA라고 불리는 이 감세안 때문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2017년 세제개혁법의 주요 조항을 연장하고 자동차 대출이자 초과근무 수당, 팁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포함한 새로운 세금 감면을 도입하는 한편 메디케이드, 스냅 등에 대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출은 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법안이었는데요. 여기 위에 진행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하우스 보트, 이 하원에서는 표결을 통해서 이게 통과가 된 상태이고요. 이제 상원에서의 토론과 상원 표결만을 거쳐서 만약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은 이 감세안이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그럼 왜 그렇게 문제가 됐느냐? 안 그래도 지금 빚으로 허덕이고 있는 미국의 더 많은 부채, 더 많은 재정 적자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이다라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미국 의회 예산처가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은 미국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추산한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 미국 부채 3조 달러 추가 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제 2.4조 달러 정도의 이 재정 적자를 향후 10년 동안 미국에 더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재정에는 많은 부담을 주는 법안이다라는 문제가 제기가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 역시 대단히 비판적인 발언을 자신의 X 게시글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 이 거대하고 터무니없고 온갖 특혜로 가득 찬 의회의 지출 법안은 역겹고 혐오스러운 괴물이다. abomination 뭐 이런 표현을 아주 강력한 단어들을 써가면서 이를 비판을 했는데요.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이제 머스크가 완전히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한 거죠. 이렇게 되자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그는 예산에서 수십억 달러를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종료하는 것. 나는 바이든이 왜 이걸 안 했는지 늘 의아했다 하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완전히 때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일론 머스크 역시 좋다, 한번 해보자. 그럼 스페이스X는 드래곤 우주선에 대한 퇴역 절차를 즉시 진행하겠다. 내가 아니었으면 트럼프는 선거에서 졌을 거고 상원 하원도 다 민주당한테 빼앗겼을걸 이런 식으로 도발하는 멘트를 날리기도 했고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일론은 그냥 미쳐버렸다. Elon has gone crazy.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는 영원한 친구도 또 영원한 적도 없다고는 하지만 이 두 사람만큼 이렇게 극적으로 단 며칠 사이에 완전히 끈끈했던 것 같은 이 도지 퇴임식을 할 때만 해도 둘이서 서로 막 웃고 떠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까지 관계가 급변해도 되나 싶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또 특히 크게 타격을 입은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6월 5일 하루 만에 주가가 무려 14%나 빠지는 정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루 만에 기업 가치가 1,520억 달러 어치가 증발해버린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테슬라가 상장한 이래로 하루 사이에 가장 많은 기업 가치가 이제 사라진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 두 사람의 어떤 언행으로 인해서 테슬라라는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참,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은 정도의 일이 벌어진 셈이죠. 참고로 한국 시간으로 6월 9일 오전 11시에 올라온 게시글인데요. 최근 게시글을 보면은 이번 또 LA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좀 문제적 상황들에 대해서 트럼프의 글을 일론 머스크가 리트윗하기도 하고 트럼프가 주장하는 어떤 바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처럼 이런 게시글을 또 올리기도 해가지고 막 사람들 사이에서 뭐야? So are y'all besties again? 너 다시 또 친해지기로 한 거야? You good now? 다시 화해한 거야? 이런 식의 또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까지는 지금 상황에서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정말 이 두 명의 개인이 서로 주고받는 말들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기업의 시가총액에 14%가 증발했다가 다시 올랐다가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여러모로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죠. 오늘은 이 트럼프의 여러 가지 말들, 그의 발언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또 이런 변동성에 투자자인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 미국과 관련한 소식 가장 빠르게 접하고 싶으면은 어디를 보셔야 되는지 아시나요? 바로 트루스 소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 SNS 플랫폼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온갖 발언을 막 다 합니다. 최근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우리가 1시간 한 15분 정도 통화를 했으면서 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과 관련해서 좀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뭐 이런 대단히 외교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공개를 한다던가, 이거 지금 이 too late power, 이 트럼프가 제롬 파월 이 연준 의장을 가리킬 때 쓰는 일종의 멸칭이죠. 항상 지각대장 파월은 너무 또 늦는다. 당장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뭐 이런 정치적으로 압박을 주는 발언들 역시 이 SNS 플랫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관세, 이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린다. 이런 대단히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발표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하는 점은 그 SNS에 글을 올리는 타이밍인데요. 이번 관세에 대한 발언 같은 경우만 놓고 봐도 백악관에서 이 관세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은 6월 3일에 발표가 되었거든요. 근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미 5월 말일에 이 내용을 이미 다 게재를 했었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백악관 공식 소식통을 전해서 나오는 어떤 발표들보다도 트럼프의 개인 SNS를 통해서 미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더 빨리 공개가 되네? 약간 이런 상황들이 여러모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은 그리고 당연하지만 증시에도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만 알아보면은 지난 2월 말에 있었던 이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관세, 나아가 중국에 대해서 이 펜타닐을 목적으로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소식을 발표를 했을 때 이 SNS 글이 올라오자마자 S&P 500 지수는 뭐 1.6%나 하락을 하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모든 외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멘트를 하자 이 발언으로 인해서 뭐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 자동차 3사의 주가가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이었고, 이 S&P 500 지수, 기초 지수 역시 연일 3거래일 동안 하락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하이라이트였다면 뭐 이 리버레이션 데이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난 4월 2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율의 상호관세를 발표를 하자마자 뭐 S&P 500 지수는 그야말로 바닥을 뚫고 진짜 증시가 무너져 내린 것처럼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정말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가득 차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또 4월 9일에 This is a great time to buy, 야, 지금이 바로 매수의 적기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더니 이런 상호관세를 유예하는 그런 발표를 하면서 증시가 또 하루 만에 10% 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S&P 500이라는 미국에 있는 대표 500개 기업을 추종하는 이 지수가 10%나 뜨는, 이게 하루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되나 싶은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정말 이 청기백기를 증시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모로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증시에 많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증시가 크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우리가 잘 보았는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더 크게 영향을 받고 가장 타격을 많이 입고 혹은 가장 수혜를 많이 보고 이런 식의 변동폭이 가장 큰 종목들은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단연 빅테크들이 이제 제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꼽히고요. 상대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는 관세의 영향이 좀 덜 받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피난처로 꼽히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는 해요. 그럼 왜 이런 빅테크들이 왜 더 크게 영향을 받느냐? 크게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들이 기술주이기 때문에 그냥 고유하게 높은 변동성을 지닌다라는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기술주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성장기들을 바탕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러 어떤 외압, 뭐 금리 이슈라던가 어떤 정치적인 이슈라던가 지정학적 갈등, 이런 것들이 좀 대두가 되면은 더 크게 주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M7 기업들이 지난 2년 동안 정말 너무나도 폭발적인 주가 성장세를 보여줬기 때문인 것도 한몫할 겁니다. 많이 주가가 올라온 만큼 여기서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많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런 사람들이 뭐 어떤 관세 이슈가 터진다던가 하면은 에이, 야,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이참에 그냥 팔아버리자, 너무 변동성이 요즘 높다, 이렇게 나오는 매물들이 또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들도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 기업들이
관세에 대해 직격탄을 받는 기업이라는 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들인데 트럼프의 모든 정책들은 사실상 중국 때리기에 가깝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관세라던가 또 여러 가지 기술 제재, 특히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이 기술 제재로 인한 수출 제한 이런 것들이 기업의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보니까 뭐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 빅테크들이 트럼프의 발언 하나하나에 주가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주가 그래프만 보시게 되어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S&P 500과 같은 기간대 떨어질 때 더 많이 급락하고 올라갈 때는 또 그만큼 더 다시 급하게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P 500이 떨어질 때 테슬라는 더 가파른 폭으로 떨어지고 S&P 500이 올라갈 때 테슬라는 더 가파른 폭으로 상승하는 더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애플 역시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아마존 역시 크게 예외가 아닙니다. 이처럼 빅테크들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막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가 또 관세가 유예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또 갑자기 급등하기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그의 발언 하나에 그의 SNS 글 하나에 이렇게까지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럼 투자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트럼프의 스마트폰을 압수하고 싶죠. 아니, 자꾸만 이 SNS를 통해서 백악관 공식 발표보다도 더 빠르게 뭔가 정책을 계속해서 막 던지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긴 하니까요. 근데 사실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은 방안이고 결국 투자자인 우리가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 타이밍을 잘 잡는 것 정도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 중국과의 고율의 상호 관세 이것을 90일 동안 유예하겠다, 서로 115%포인트 낮추겠다, 이 발표를 했던 게 이제 5월 12일자의 일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이미 앞서서 현지 시간으로 5월 10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글을 통해서 이미 암시가 된 바 있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국과의 회담이 아주 잘 진행이 됐다. 많은 것들이 논의되었으면서 많은 것들이 또 합의가 되었다. 특히 이 토털 리셋, 이 관세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리셋하는 그런 논의가 아주 친화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월 10일이면 이제 토요일인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중국과의 상호 관세가 유예될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온 거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12일에서 13일을 넘어가는 밤 사이에 이 발표가 나온 것이었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이 10일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글을 보고 이 12일 오전, 다시 말해 미국장이 본격적으로 개장하기 전에 이때 거래를 할 수 있었다면 좀 어땠을까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 뭔가 화친적인 기류가 발견이 되었을 때 선제적으로 차이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어떤 기업들에 대한 내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정한다던가 이런 식의 매매를 할 수 있었다면 굉장히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국 주식 주간 거래가 5개월째 이미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 지난해에 이 블랙 먼데이를 겪으면서 원래 미국 주식 주간 거래가 가능했었지만 그 데이마켓이 다 막히게 되었잖아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매물이 나오면서 그거를 다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좀 가능한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실 지금에 와서도 이렇게 잘 해소가 되지 않았던 만큼 이 주간 거래는 사실 언제 열릴지 이 재개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한밤중에 트럼프가 어떤 SNS 게시글을 올렸을 때 그 다음날 개장할 때까지 나는 이미 이 소식을 접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게 너무 뻔하게 예측이 되는데 이거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시간으로 낮 시간대에 좀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고 뭔가 미국 주식에 대해서 뭔가 매매를 할 수 있다면은 어떤 관세 리스크, 트럼프의 어떤 발언 리스크, 트럼프의 SNS 게시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화려한 대응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나마 대응을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에게는 홍콩 거래소를 활용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을 통해서 차이나 리스크가 해소가 될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런 CSOP, 엔비디아 단일 추종하는 두배 레버리지 ETF 같은 것들이나 테슬라를 두배 레버리지로 추종하는 이런 ETF를 매매를 하는 방법들을 동원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홍콩 거래소를 활용하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트럼프 리스크에 우리가 해치하는 방법이 되느냐라는 거가 궁금하시죠? 이는 홍콩 거래소의 이 개장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콩 거래소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개장을 합니다. 중간에 잠깐 점심시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의 이제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냥 데이타임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이 하나가 존재를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흔히 뭐 레버리지 인버스 ETF 하면은 많은 분들이 디렉시온이나 프로쉐어즈를 떠올리시곤 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TQQQ, 속스 이런 ETF들이 주로 이 두 개의 자산 운용사를 통해서 이제 운용이 되고 있는 그런 ETF인데요. 홍콩에도 이와 같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가 한 곳 있습니다. 바로 CSOP입니다. CSOP는 홍콩 레버리지 및 ETF 시장에서 이 거래량에 있어서는 99.5%, 총 운용 자산 규모에 있어서는 점유율이 97.8%에 달하는 사실상 이 레버리지 및 인버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자산 운용사인데요. 그런 만큼 이 레버리지 ETF 분야에 있어서 유동성도 풍부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을 받기에도 그 역량이 충분한 그런 자산 운용사입니다. 이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앞서 보셨던 것 같은 어떤 미국 주식 단일 종목 ETF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점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주간에도 이 미국 종목 ETF를 매매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겠죠. 주간에도 이것들이 거래가 가능한 만큼 갑작스럽게 터져 나오는 이런 여러 트럼프의 폭탄 발언, 이 말폭탄에 대해서 그날 밤 미국장이 열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큰 강점으로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CSOP가 가지고 있는 여러 풍부한 유동성을 통해서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좋다라는 것도 하나의 큰 이점이 될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주목할 만한 장점 중 하나는 이런 미국 주식 단일 종목 ETF들이 홍콩 달러뿐만 아니라 미국 달러로도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한 번 더 환전을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 미국 달러라는 통화를 가지고도 이 ETF를 모두 매매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하실 것은 우리나라의 대형 증권사들은 이 홍콩 달러와 미국 달러 모두 매매가 지원이 가능한데요. 몇몇 중소형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 홍콩 달러로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SOP가 제공하고 있는 미국 주식 단일 종목 ETF들 어떤 것들이 존재하냐, 엔비디아에 대한 두배 레버리지 및 인버스, 테슬라에 대한 두배 레버리지 및 인버스, 코인베이스에 대한 두배 레버리지와 인버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두배 레버리지와 인버스, 버크셔의 경우에는 두배 레버리지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미국 주식 단일 종목 ETF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 삼성전자에 대한 두배 레버리지와 또 두배 인버스 종목까지도 출시를 했더라고요. 국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역시 한 가지 재밌는 투자 상품으로 꼽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타임에도 이런 단일 종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런 ETF를 활용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두 가지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악재와 호재 두 가지 모두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홍콩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 사실상 어떤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VDL, TSLL 이런 것처럼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상품과 동일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콩 거래소를 경유한다는 점과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간 시간대에도 거래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죠. 이 상품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을 활용해서 뭔가 나의 투자 전략에 있어서 좀 더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상품들을 투자하심에 있어서 좀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투자 전략이 대단히 리스크가 큰 리턴도 크지만 정말 그만큼 리스크가 무지막지하게 큰 그런 투자 전략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첫째로 어떤 타이밍 매수라는 것 자체가 투자에 있어서 대단히 숙련된 분들이 아니면은 시도했을 때 사실 돈을 잃을 가능성이 더 큰 굉장히 위험한 투자 전략입니다. 워런 버핏도 증시에 있어서 당장 내일 어떤 종목이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타이밍을 노리고 이런 매매에 나선다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성이 높은 그런 투자 전략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앞서 살펴봤던 이 CSOP의 단일 종목 추종 ETF들은 모두 두배 레버리지 혹은 두배 인버스, 즉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점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위험성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변동성 끌림 같은 게 있겠죠. 변동성 끌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떠한 그 기초 자산이 동일한 퍼센테이지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을 때 실제로 금액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올라가는 금액보다 떨어지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본 잠식을 나타내는 용어인데요. 2배 레버리지 상품의 같은 경우에는 그 변동폭이 2배로 더 크다 보니까 그냥 통상적인 그 기초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비교했을 때 변동성 끌림으로 인한 자산이 녹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하실 때는 첫째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은 결코 권장되지가 않고요. 두 번째로는 변동성 장세에서는 특히 더더욱 이것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대단히 리스크가 클 수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런 밈이 있잖아요. 이제 워런 버핏이 내가 가치 투자를 할지 뭐 가치 투자를 하랬냐 이런 식으로 이 너무 진취적인 투자 전략을 채택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측면이 있다. 우리가 밈으로도 소비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이 워런 버핏이 말한 투자의 첫 번째 원칙, 돈을 잃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원칙, 절대로 첫 번째 원칙을 까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를 활용하는 투자 전략은 어디까지나 트럼프 리스크에 해칭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활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또 지금 미국 증시의 어떤 거시경제 흐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뒷받침되지 않으신다면은 섣불리 이렇게 리스크가 높은 투자에는 나서지 않는 것을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홍콩 거래소를 경유해서 미국 주식 단일 종목 ETF에 투자를 하는 이런 투자 전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테슬라나 엔비디아처럼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 크고 또 트럼프의 어떤 발언 하나하나에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 종목에 적극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처럼 트럼프의 발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투자의 툴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